안녕하세요. 볼만차 기자들의 마흔 윤진만. 참 박찬준 기자입니다. 볼만찬 이적설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너무 기다렸어. 사실 지난 목요일날 건너뛰었더니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말에도 계속해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주말에 쉬니까 이 사람들 뭐 하나 이러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근데 요새 뭐 썰 푸는 곳들이 많아졌어요. 너무 많아.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녹화를 월요일 그리고 목요일에 찍는데 개인 방송과 속도전에서 아무래도 밀릴 수밖에 없다. 그 점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도 뭐 가장 깊이 있고 네. 가장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한다는 저희 취지 잊지 마시고요. 볼만찬이 하면 오피셜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지 마. 아니야, 그럴 거야. 볼피셜. 더욱 알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썰 갑니다. 이 선수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가장 핫한 선수 괴물 김민재 썰입니다. 지금 이 선수가 김민재인지 반다이크인지 맥과이어인지 뭐 여러 선수들을 지금 소환하고 있어요. 맞아요. 뭐 연결된 클럽만 하더라도 뭐 아스날, 에버턴, 와포드, 잘츠부르크, 라치오, 포르투 뭐 유럽에 난다긴다는 팀 다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럽 선수 루머 같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요. 이게 공격수들, 한국 공격수들 이런 루머가 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수비수가 이런 케이스가 많이 없어서 저희가 좀 빡세게 취재를 한번 해봤죠. 공격수들도 이렇게 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예. 박주영 정도가 아마 아스날 때문에 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일단 제가 네.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오. 말씀부터 일단 네. 드리고요. 단순 루머가 아닙니다. 저는 뭐 좀 능력이 없어서 현지 에이전시 취재는 뭐 안 되는데. 아니, 포르투갈에 누구 없어? 아, 없어요. 스페인에 누가 없어? 없어요. 난 호세 뭐- 못다 없어? 아니, 한국 에이전시 나한테 다 안 말해주는데 얘들이 나한테 말해주겠냐고. 파시엔시아 없어? 없어요. 네, 스페인어도 안 되고. 네. 일단 국내에서 다각도로 좀 취재를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팀들의 관심이 사실이라는 것을 일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팩트. 그럼 뭐 전북 뽑기는 끝? 일단 그렇다고 봐야 돼요. 저희가 지난 썰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네. 애초에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선결 조건이 너무 많았고요. 일단 두 가지 조건이라고 그랬죠. 무상으로 임대가 돼야 되고 김민재 연봉을 깎아야 한다. 네. 김민재의 중국행 과정을 아시는 분이라면 베이징이 절대 무상 임대를 해줄 리 없다는 것을 그렇죠. 알았을 거예요. 네. 당시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 원래는 베이징의 그 에이전트 협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강희 감독이 가기로 한 지금 역사 속으로 사라진 텐진이 이제 김민재를 두고 서로 이제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김민재 측은 이제 베이징 말씀드린 대로 베이징 측을 원했고 전북의 수뇌부는 텐진을 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갈등이 좀 있었는데요. 때문에 이제 베이징이 그때 이제 전북 측에 곱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김민재 측이 주장한 대로 베이징에 가까워졌는데 이후 와포드 이적 소리 나왔습니다. 약간 뭔가 좀 그렇죠. 일단 더 이상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때문에 이제 베이징이 전북이 원하는 대로 해줄 리가 만무했다. 때문에 이제 김민재의 전북 복귀는 쉽지 않은 사실이었다. 이런 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오히려 전북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조금 살짝 돌았었잖아요. 맞아요. 네. 이거 중국 상황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중국이 이제 다시 코로나로 좋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베이징 뭐 락다운 얘기도 나오고 있고 리그 재개는 사실상 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김민재 선수 지금 한국에 있죠. 감독, 외국인 선수 모두 다 베이징에 없어요.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팀들이 한두 팀이 아니거든요. 중국 시장 전체가 지금 흔들리면서 베이징 공항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주축들을 팔 수도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김민재 같은 경우는 나포 세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 힘든데 얘 좀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김민재의 가치를 올리고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전북으로 보내고 유럽행의 전초기지로 삼겠다. 뭐 이런 계획을 네. 세웠다는 이야기가 에이전트들 사이에서 좀 돌았습니다. 뭐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일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 그래서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기류가 또 바뀌었습니다. 오. 유럽 구단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요. 직접 김민재 측과 접촉이 나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베이징도 이제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잡았는데 지금 나오는 보도마다 1,500만 유로 얘기 나오죠. 네. 200억 원 선인데 취재 결과 실제 베이징이 원하는 금액이고요. 김민재 측근이 전해준 이야기인데 김민재 자신도 자신의 이적료가 200억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기분일까? 내 그러니까요. 몸값이 200억이고. 그러니까요. 네. 그런 얘기를 베이징 측에서 전해 들었다고 해요. 네. 그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물론 전북 복귀도 사실 김민재 선수가 크게 고려하진 않았지만 유럽 팬길이 열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제 직행으로 가자. 우리 그전까지 거치는 비행편을 끊었다면 이제 직행편이 된 거죠. 그 휴게소 가서 우동 안 먹고 바로 이제 그렇지. 도착지로 그렇지. 조금 힘들더라도 그렇죠. 그렇게 간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김민재가 가장 중요한 에이전트가 없는 상태잖아요.
어떻게 올만찬이 최초 공개합니다. 야, 볼피셜. 네, 김민재가 현재 새롭게 에이전트를 구했고요. 유럽 에이전트와 계약했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김민재 선수가 에이전트가 없어서 혼선이 생겼는데 이적의 경우에는 이제 선수 에이전트가 있고 네. 이제 구단이 위임한 에이전트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단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윤진만을 원하니까 얘 데려와. 너한테 위임장을 줬어. 위임장, 그렇지. 그런 경우인데 아무래도 김민재 쪽에서 네트워크가 없으니까 이 위임장을 받은 에이전트도 접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다른 국내 에이전트와 접촉을 해서 너 김민재 아니? 돌아서. 네. 내가 지금 이 위임장 있는데 네가 김민재 좀 연결 좀 해줘.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난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재한 바로는 심지어 유럽에서도 내가 김민재 에이전트라고 하면서 협상했던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가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난립이 됐던 상황인데 창구가 이제 일원화됐기 때문에 유럽 팬도 좀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정리를 해보면 김민재에게 유럽 러브콜이 있는 것은 팩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직접 얘기는 이름을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네. 제가 이제 저랑 가까운 에이전트한테 들은 바로는 네. 이름을 언급할 수 없는 빅클럽도 김민재에게 바로 콜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네, 이 정도가 팩트니까 네. 지금 보도된 팀들 중 여러 팀들도 실제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관심이 일단 완벽한 팩트, 네. 실제로 갔을 가능성도 높고 네. 뭐 지금 보도에 따르면 뭐 라치오 같은 경우는 베이징과 직접 얘기를 네, 했다고 네, 하고 했다고 하죠. 네, 김민재 측에도 어쨌든 얘기가 들어오고 있다는 걸 보면은 지금 선임된 에이전트와 네. 상당 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름을 언급할 수 없는 빅클럽이라고 한다면 지금 앞서 제가 언급했던 뭐 에버턴, 아스날 빼고 또 다른 팀 빅클럽 빅클럽 언급이 안 된 팀이에요 지금까지. 언급 안 됐어요. 야, 들으면 깜짝 놀래요? 깜짝. 뭐 헬라스 베로나 이런 거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빅클럽이라니까. 빅클럽. 아, 유럽이잖아. 빅리그 아니고 빅리그 아니고 빅클럽. 빅클럽. 오케이. 여기서 빅클럽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지금 어디가 가장 유력하다고 봐야 될까요? 아직은 뭐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일단은 네. 뭐 이것도 가까운 이 얘기 직접 들은 거니까 네. 김민재 역시 EPL을 원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 나온 다른 클럽, EPL 외 클럽, 뭐 라이프치히라든지 PSV 에인토벤이라든지 포르투 다 대단한 클럽이긴 한데 네. 역시 한국 선수들에게는 EPL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김민재도 마찬가지고요. 네. 조건 차이가 크다면 뭐 같은 값이나 혹은 뭐 적은 값이라도 EPL의 가능성이 좀 높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김민재가 여태까지 인터뷰 한 거 보면 그 처음에 이적설 난 데부터가 이제 EPL 와포드였잖아요. 처음 기준을 거기서 잡은 것 같아요. 예, 뭐 그래서 중간에 포르투갈 안 거치고 EPL 온 다음에 바로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없었으면 그걸로 갔겠죠. 그렇죠. 지금 있는 상황이고 네. 있다고 저희가 100%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어쨌든 뭐 지금 현황 상황에서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니까 좋은 상황이니까 네. EPL에 오면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EPL로 따지면 에버턴, 아스널, 사우스햄프턴, 와포드 이 정도로 압축이 된다고 볼 수 있나요? 일단 좀 취재를 하다 보니까 네. 와포드는 조금 발을 뺀 것 같더라고요. 와포드 계속해서 와포드였는데 100%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네. 김민재 유럽 팬과 관련돼서 뭐 여러 이야기를 전해 듣는 사람 말이니까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것 같고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토트넘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만약에 토트넘 오퍼가 사실이다? 그럼 김민재는 무조건 거기 가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에버턴, 아스날 뭐 다른 팀 다 좋은 팀이긴 하지만 손흥민이 있고 그리고 토트넘 정도면 뭐 아주 좋은 클럽이니까요.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 가능성도 있고 네. 여러모로 감독도 무리뉴도 좋고 있고, 그렇죠. 예. 런던이고 맞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되는데 그 와퍼드 같은 경우는 이제 강등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김재도 보겠죠. 그렇죠. 챔피언십에서 뛰려고 안 할 테니까. 예. 지금 나온 선택지만 놓고 봐도 대단하기 때문에 네. 지금 일단 이적료는 그 정도고요. 지금 연봉도 어느 정도 지금 베이징에서 받았던 금액과 맞춰줄 수 있는 상황으로 우와. 흐르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렇기 중국은 때문에 센데,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 입장에서는 지금 완전히 꽃놀이패를 쥐고 지금 좋은 상황에서 선택만 잘한다면 진짜 우리가 역대급 수비수가 활동하는 모습을 유럽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예전에 홍정호가 아우크스부르크 나갈 때만 해도 아시아에서 온 센터백이 성공하기 힘들다 맞아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보세요. 이제 저희가 FM에 나오는 팀들이랑 연결이 되고 있어요. 맞아요. 괜히 괴물이 아니라는 점을 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저희가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면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썰 서울로 가봐야죠. 서울이 큰일 났습니다. 네. 5연패를 당했습니다. 네. 뭐 공수 다 문제가 있지만 일단 최용수 감독이 말한 대로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득점. 맞아요. 네, 결국 이를 위해서는 페시치 거취를 정해야 되죠. 네, 맞습니다. 일단 팩트만 말씀드리면 페시치와 재계약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 후보들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진짜
엄청나게 많은 프로필이 서울 최용수 감독에게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패시는 6월 말로 아마 계약이 끝난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는 뭐 간바에서 뛰는 브라질 외국인 선수 패트릭 이야기가 가장 많이 흘러나온 것 같습니다. 보도도 나왔죠. 네, 그럼 제가 알기로는 나고야에 단신 윙포가 있어요. 마테우스라고. 이 선수가 나이도 좀 어리고 조금 한참 주가가 오른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가격이 안 맞아서 패트릭으로 아마 옮겨갔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여러 썰이 나와서 너무 저희가 많아요. 좀, 간단히 네. 정리를 좀 해드리면 네. 패트릭이 이제 서울 유니폼을 입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당초 간바가 이제 주세종 선수를 원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트레이드를 시도하면서 패트릭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패트릭이 되게 좋은 선수예요. 지금 뭐 나이 많아지고 좀 폼이 떨어지긴 했지만 과거를 생각하시면은 뭐 서울 입장에서도 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랬는데 서울은 일단은 손해보는 딜이라고 생각해서 빠졌고요. 이후 간바가 이제 또 그럼 패트릭만 데려가라 이런 얘기. 우리 따로 주세종 협상을 하겠다 이랬지만 서울을 일단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 그럼 서울 패트릭 진짜 누가 오는 거야 도대체? 패트릭도 아니란 말인가? 페시치도 오네, 패트릭도 아니야. 그럼 누구야? 누가 오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떡밥을 오늘의 떡밥을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네, 네. 취재 결과 슬슬 좁혀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사실 이제 서울 입장에서는 곧바로 반등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5연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수를 새로 와가지고 적응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맞아요. 바로 써먹을 선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짜를 뽑기에는 몸이 커요. 그러다 보니 이 두 선수를 압축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한 명은 지방 구단에서 뛰었던 공격수고요. 네. 다른 한 명은 지방 구단에서 현재 뛰고 있는 공격수입니다. 야. 더 힌트를 드리고 싶지만 네. 여기까지 하고요. 딜이 마무리되면 뒷이야기를 좀 썰을 풀어드리도록 하겠는데 네. 지방구단에서 뛰었던 공격수도 조금 더 힌트를 드리면 네. 예, 브라질 출신입니다. 아, 뛰었던. 네, 이거 떡밥 수준이 올라가고 있어요. 과거형과 이제 현재 진행형으로 떡밥을 던지는데 하여튼 지방 구단이 지금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 네네네. K리그 뭐 내에서 이제 찾는다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떡밥 생기면 그때 또 다시 한번 또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뻘마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